여러분, 유튜브 채널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조회수가 뚝 떨어지고 구독자가 멈추고 이제 그만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알고리즘이 나만 미워해서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채널을 직접 분석하고 또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분명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고 결국 포기하는 데에는 항상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퀄리티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조회수는 계속 안 나오는 채널들요. 그런 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본인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나만 안 되지? 저 채널이 나보다 나은 게 뭐지? 이런 생각만 하다 점점 지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히 유튜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사람들이 조회수가 반토막이 나는 시점에서 결국 포기까지 하게 되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 이유를 아는 순간부터 지금 느끼는 이 불안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내가 여기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유튜브 성장 이야기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제가 컨텐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회수 반토막 내는 사람들의 공통 패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튜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다가 조회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직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편집을 더 잘해야 하나? 대본이 별로인가? 그래서 공부도 하고 편집도 최대한 화려하게 하고 대본도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데도 조회수는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유튜브는 개인의 열정을 평가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광고로 수익을 내는 플랫폼이고 광고를 보여주려면 사람들이 이 영상 안에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영상이 얼마나 잘 만들었냐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본 사람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중간에 나가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뒤에 다음 영상도 눌러봤는지입니다. 즉, 유튜브가 좋아하는 영상이란 시청자를 붙잡아두는 영상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편집했는지 며칠 동안 고민해서 만든 영상인지 유튜브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사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시청자의 반응만 봅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왜 공들여 만든 영상보다 가볍게 만든 영상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는지 설명이 됩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하나하나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널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유튜브 입장에서는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채널이 어떤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 두는 채널이지?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주제의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창의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튜브에게 이 채널의 정체성을 빠르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연 채널이면 그냥 시청자는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연 안에서도 고부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르고 군대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다르고 회사 이야기나 인간관계, 불륜, 감동 사연에 머무는 사람들도 전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사연 같아 보여도 유튜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채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부 갈등, 내일은 군대 이야기, 다음은 전혀 다른 사연을 올리기 시작하면 유튜브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도대체 누구에게 보여줘야 하지? 이렇게 판단이 서지 않으면 추천을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주제를 꾸준히 올리는 채널은 유튜브가 아주 빨리 이해합니다. 아, 이 채널은 이런 이야기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구나. 이 순간부터 같은 성향의 사람들에게 알고리즘이 계속 영상을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채널이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가 아직 여러분 채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구조를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막상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그러면 유튜브는 구조 문제라는 거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유튜브 구조를 머리로는 이해했어도 막상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조회수라는 숫자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오늘 올린 영상 조회수 30, 어제 올린 영상 28, 그전 영상도 비슷한 숫자. 이런 상황이 며칠, 몇 주씩 이어지면 누구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제가 문제인가?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차라리 다른 걸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무작정 조회수 잘 나온 영상들만 따라하고 어제는 이 주제로 영상을 올리고 오늘은 전혀 다른 주제로 한번 시도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형식을 바꿔봅니다.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니까 뭐가 맞는지 찾아보는 과정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행동이 유튜브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채널은 아직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누구를 오래 붙잡는 채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노출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조회수는 더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예 다른 채널로 바꿔보자. 그리고 또 한 번 방향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조회수가 반토막 나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의지가 약해서도 판단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너무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유튜브는 사람의 감정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불안해질수록 변화를 주고 싶지만 유튜브는 변하지 않는 채널을 신뢰합니다. 이 간극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저는 노력 착각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전혀 쌓이지 않는 느낌이 드는 시기, 이때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와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유튜브 성장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유튜브 성장은 절대 우상향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상상합니다. 열심히 하면 조회수가 매번 조금씩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구독자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 유튜브 성장은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튜브 성장은 계단식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되는 채널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채널 홈에 들어가서 영상 목록을 쭉 내려다 보면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하나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영상 몇 개가 떡상하면서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의 조회수까지 어느 정도 같이 밀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이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이 특정 시점에 몰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채널이 그 시점에서 갑자기 실력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편집을 갑자기 잘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시점에 영상 하나가 계단을 하나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채널 전체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튜브에서는 영상 하나가 반응을 얻기 시작하면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그 채널의 다른 영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볼 수 있게 계속 추천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묻혀있던 영상들까지 같은 시점에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되는 채널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의 영상이 먼저 떡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상들이 같이 끌려 올라가는 구조. 이게 바로 유튜브 계단식 성장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계단을 오르기 직전의 구간입니다. 이때는 조회수도 구독자도 눈에 띄게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튜브가 그 채널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구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계단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해야 할 일은 더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유지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건 하나였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 시기가 항상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조용한 구간이 사실 계단 앞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빨리 방향을 바꾸는 사람보다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오래 쌓는 사람에게 결국 기회를 줍니다. 지금 조회수 때문에 포기할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지금은 바꿀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유지해 볼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방향을 바꿔야겠다가 아니라 조금 더 유지해 보자 라고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같은 구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지해보자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뭘 기준으로 유지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다면 아마 이런 고민도 함께 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내가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몇백만 원짜리 강의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혼자 시작하자니 자신도 없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렵게 혼자 시작했다가도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중간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 다시 같은 지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딱 14일만 방향을 잡아주는 실전 로드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유튜브가 처음인 분들도 정해진 순서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내가 유튜브를 계속해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떡상 주제 찾기부터 제목, 썸네일, 대본, 업로드 루틴까지 유튜브 롱폼의 핵심 흐름을 14일 동안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구조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14일 시니어 롱폼 실전 로드맵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이 그냥 위로로 끝날지 아니면 방향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지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그냥 흘려보낼지 아니면 딱 14일만 검증해 볼지 그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